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동화인데요. 이 고래가 외로운 이유는 12에서 25Hz를 써서 대화를 하는 보통 고래와는 달리 52Hz의 주파수를 내기 때문에 다른 고래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롭다는 표현은 인간들끼리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모든 관계들이 다 외로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내 옆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내 감정을 공유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화 속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작고 가까이에 있단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장마철 관절통에 관한 내용으로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장마철이나 꼭 비 오기 전에 어른들 중에 이게 몸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쾌적함을 주는 습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15도에서는 약 70% 정도의 이제 습도가 필요하고요. 예,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더운 24도 이상에서는 습도가 한 40%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TV에서 또는 방송에서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보다가 보면 날씨가 추울 때는 항상 붙는 말이 건조해진다는 말이 붙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습도가 높다는 말이 붙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늘은 우리에게 이제 음과 양을 다 같이 주게 되는 건데요. 날씨가 따뜻하면 건조함을 주는 게 아니라 습도를 주어야 우리 인체의 균형을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습도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특히 장마철, 여름, 그렇지 않으면 해변가라든지 산속, 그렇지 않으면 캠핑을 갔다 왔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좀 먹먹하고 뒷골이 땡긴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내 몸이 이제 습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그 습기를 육기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육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바람을 많이 받는다. 예, 그 다음에 열기를 많이 받는다. 예, 그 다음에 건조한 기를 많이 받는다. 습기를 많이 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체도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으면 관절염,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분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습기라는 것은 비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이 습기를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날씨가 흐린 장마철에 비가 오면 오히려 나는 비가 좀 좋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슬비가 올 때는 이슬비를 맞으면 나는 몸이 촉촉히 약간 촉촉해지니 윤기가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 날씨가 흐리다. 그 다음에 습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내 관절이 아프고, 그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습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가 오고 나면 그때는 또 멀쩡하게 이제 관절이 아프던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습기라는 병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그래서 풍한서습 조화에서 이제 습문의 병을 적고 있는데, 이 습병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약간 찬기를 받았을 때 좀 땀을 내주면 약간 찬기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열기를 받았을 때는 내가 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 습기라는 것은 땀을 너무 많이 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습기로 인해서 관절통이 왔을 때는 동의보감에 보면 뜸 뜨는 것도 조심하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날씨가 흐리다, 장마철이다, 이제 음력 6월, 7월, 5월, 그 다음에 항상 여름만 되면, 비가 오기 전에 항상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내 관절이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건조한 것은 잘 견디는데요. 환경이, 내가 사무실이 또 집이 습기가 차면 바로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무겁다든지 쑤신다든지 이걸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절염, 염증 수치는 안 나오고 관절염 약을 먹으면 조금 통증은 가라앉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여름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관절기가 더 오기 때문에요. 항상 이 습이라는 개념, 이것을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몸의 습이라는 게 실제로 뭐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에 있는 습기, 이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성질, 우리 공기 중에 이제 습기,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습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습기는 우리 인체에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얼굴 쪽 상부에도 침범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하초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습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다리 쪽에서, 습이라는 성질은 밑으로 깔아지는 무거운 성질이기 때문에요. 대체로 이 습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는 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 습은 무겁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것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스펀지가 물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스펀지가 내 몸이 정상적일 때는, 물을 안 먹었을 때는 가볍고 관절도 부드럽고 스펀지도 바로 이제 구겨지고 이런 작용이, 굴신작용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물을 먹게 되면 스펀지는 바로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습을 머금게 되면 우리 인체가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몸이 좀 무겁고 찌뿌드하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한방에서 말한 양기가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태음 습토라고 하는데요. 목화토금도 중에서 이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집에 창에 있는데 습기가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주 시원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기를 시켜주면 습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이제 습기가 차 있을 때는 몸이 무겁게 되니까요. 약간의 땀만 내주신다든지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습이라는 성질은 뭉쳐지는 성질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내부적으로 뭉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몸무게가 증가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주로 이제 의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가 보면 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은 우리 인체에 이제 내 습기를 조절해주고 양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예, 그렇지만 물을 마셨을 때 뭔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고요. 물을 먹으면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몸 안에 이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게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되면 내습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나는 평상시에 몸무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몸무게가 갑자기 2, 3kg 늘어났다.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체질 검사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물이 맞지 않는데 이제 물을 먹으면서 당연히 안에 내습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습이라는 것은 땀이 어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대변과 소변이 잘 나가야 되는데요. 땀이 잘 안 나가고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안에 습이라는 것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요. 이 습기가 있을 때는 항상 내가 그리고 물을 먹고 싶을 때는 뭡니까? 땀을 좀 많이 나서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고 대변이 좀 많이 보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볼 때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은 누구나 1.5리터가 아니고 물을 맞지 않는데 마시면 내습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 마시면서 항상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노란색이면 맑은 색으로 나올 때까지 물을 좀 마셔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양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소변색이 노란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물을 얼마를 먹어야 될지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한의원에서 자기 체질 검사를 받고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습이 있기 때문에 물을 1.5리터 이하 한 1리터 정도로 마셔줘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자기의 내습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습이 쌓이면 몸무게까지 증가를 한다니까 좀 놀라운데 사실 뭐 습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이런 게 잘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이제 그러는데 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길을 걸을 때는 이제 도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적한 곳, 자연이 있는 곳인데 자연이 있는 곳에 여름에는 항상 운치가 있습니다. 안개가 끼고 물안개가 있고 물안개 이게 바로 이제 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걷고 이럴 때 동의보감에 보면 풍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더위라든지 바람이 불면 내가 옷을 좀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워도 옷을 좀 입게 되고, 더우면 우리가 이제 양산을 쓴다든지 그늘로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안개라든지 물안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에 촉촉기 약간씩 적기 때문에요. 이 인체에서 이 습기를 감지를 잘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캠핑을 간다든지 어디 시골에 갔다 온다든지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새벽길을 항상 걸을 때는 뭔가 비위를 든든하게 하고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종문에 보면 습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밥을 안 먹고 굶고 이렇게 새벽길을 걷는 사람하고 음식을 좀 든든히 먹고 걷는 사람하고 했을 때 음식을 든든히 먹고 이렇게 걸은 사람은 다리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배고픈 상황에서 새벽길을 이렇게 습기를 맞으면서 걸은 분은 각기라는 병,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관절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이제 요통이라든지 이런 병이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습기는 내 몸에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증상은 감기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머리도 나타나고 이제 숨 차는 증상, 그 다음에 내습이 되면 설사라든지 이제 소변 분리 증상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몸이 전보다 약간 무겁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좀 가볍지가 않고 좀 뻣뻣하다. 예, 이랬을 때는 특별히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는 내 몸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습기가 있는 건지 외부에 습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습기가 예. 관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뭐 다리 관절염 뭐 이런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의 종문에 다리병은 다리 각자라고 해서 이제 각기병이라고 적고 있는 대로 실제로는 이 각기, 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 온몸에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습이 쌓이게 되면 순환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는다든지 손, 다리가 이렇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면 당연히 음식을 먹고 났는데 뭐가 배가 벙벙한 느낌, 전보다 평상시 봄에는 한 이 정도 먹고 겨울에도 한 그릇 먹었는데 여름에도 똑같이 한 그릇을 먹었는데 여름만 되면 이때는 뭔가 벙벙한 가스 찬 느낌이 있다. 이 증상도 바로 이제 내습의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 자체가 뻣뻣해지면서요. 굴신작용이 잘 안 됩니다. 팔꿈치를 굽히거나 피는 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올리려고 하는데 뭔가 뻐근하고, 그런데 이 습기의 특징은 운동을 해주면 습기 자체가 제거가 되거든요.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좀 움직이면 처음에는 관절이 뻣뻣하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염도 좀 아픈 게 사라지고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좀 줄어들고 관절 아픈 것도 좀 줄어든다. 이랬을 때 바로 이제 각기 증상, 특히 다리 쪽으로 각기 증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적으로 각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뭉친다고 했거든요. 습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 중에서 토 중앙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가운데서 뭉치기 때문에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서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면서 뭉치게 되니까 대변과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병이 있을 때 뭔가 내 몸에 뭉치는 증상이 있을 때 헛배 부른 증상이 있을 때 먼저 헛배 부르고 다리가 뻣뻣한 증상을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대변과 소변이 시원치가 않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비위에서 장위에서 운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항상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 요즘 장마철이 되면 습기가 차면서 벽지가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길이 창문을 열고 먼저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약간 운동을 하면서 땀을 좀 빼주면서 피부를 소통시키는 것. 그 다음에는 대변과 소변을 소통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습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 안에 이제 습기가 찼을 때 뭡니까? 선풍기를 두 번째로 이제 돌리죠. 풍습 작용에 의해서요, 목극토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습기가 뭉쳐 있을 때는 바람을 불게 하면은 이 습기가 제거가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대소변 분리가 없는데 대소변이 있다. 속이 더부룩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뻣뻣하다. 특히 머리 쪽에는 뭔가 모자를 씌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무겁다. 이랬을 때 이제 습이 내 몸에 이제 외습과 내습에 의해서 이 다리 쪽으로 각기병, 습으로 인한 관절병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운동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이 습은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방에 습기가 찼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환기를 일단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땀이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땀이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에 내 몸에 날씨는 덥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열이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주는 게 해열제잖아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면 대체적으로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운동을 해서
덥지만 약간 더운 데로 조금 참았다가 땀이 좀 나가면 그때 더운 기가 사라지면서 땀이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습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이제 풍을 생기게 해야 되는데요. 이 풍이라는 것은 이제 양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병적으로 너무 강해졌을 때 이제 풍이 오게 되는 거고요. 적당히 에너지가 생겼을 때는 양기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흐려도 날씨가 건조해도 잘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습기가 차다고 바로 민감하게 못 이기는 분이 있고요. 네. 또 건조하면 코가 좀 건조해서 못 이기는 분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습기에도 무감각하고 건조한 거에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단 이때 무감각하다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가 집안에 이제 습기를 제거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보면 예전에 이제 방에 불을 지폈거든요. 네. 그래서 방바닥에 이제 온기가 올라와야 열기가 따뜻하게 있어야 이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중에서 습기도 낮에는 습기가 조금 더 낮아지고요. 새벽 시간에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새벽이 되면 관절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는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꼭 새벽에 되면 허리 아프던 것이 좀 더 아파. 무릎 아프던 것이 더 아파. 이런 분들이 이제 새벽이 되면 습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관절 쪽으로 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한방에서 이제 명문화로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습이 있어도 차가운 증상으로 나타나는 한습이 있고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습열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소변을 잘 소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가는 사람이 관절병이 있다, 류마티스 병이 있다. 그러면 소변분리 증상하고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특히 각기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변비 증상입니다. 숙변이 남아 있게 되면 내 몸 안에 이제 독소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 담음이나 어혈이나 콜레스테롤 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도 벙벙해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배는 벙벙해지면서 대변은 안 나가면서 또 특징적으로 먹으면 음식은 또 언제 벙벙해졌냐 하는 것처럼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다리가 부으면서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약간 퇴행성기는 있는데 특별히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릎 자체가 부어 있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빼줄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대변이 소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기병을 치료하지 않고요. 대변만 빼서 습기만 조절을 해줘도 관절에 굴신작용이 잘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절은 많이 안 좋은데 엑스레이나 피검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분들이 이 습으로 인해서 각기병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요즘은 많은데요. 여성 57세 분이었는데요. 목욕탕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뭡니까? 안에 탕이 있는데 탕에서 거기서 안개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 수증기가 바로 습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의 8시간, 10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여성분은 습기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이분은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이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가지고 이제 굳어지고, 병원에 검사하면 CRP 염증 수치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뼈에도 이상이 없고, 이런 정도인데 자기는 관절이 너무 아픈데 특히 겨울철이나 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너무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이분 자체가 이제 습으로 인해서
목욕탕에 일하면서 이제 내습을, 의습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니까 물을 마실 때 동의보감에 보면 내습이 생기는 게 생냉지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물을 마실 때는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꼭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욕탕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니까 또 손님들이 시원한 이제 음료를 주고 이러니까 시원한 걸 먹게 되니까 속은 더부룩하고 내습도 생기면서 의습이 같이 이제 겸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의습을 제거하는 약을 쓰고 이제 내습을 제거하면서 이제 비위를 보호해주는 이제 약을 쓰면서 이제 근무처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손님들이 주는 이제 음료가 있으면 찬 음료가 이제 주면 또 손님들이 줬는데 또 바로 마셔야지 그쵸. 또 저쪽에 놓을 수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차가운 음료를 먹을 때는 항상 바로 마시지 말고 입에 살짝 이제 머금었다가 예, 한 모금 머금었다가 이제 옆에 살짝 놔두고 좀 따뜻해지면 이제 먹으라고 하면서 예, 3개월 만에 이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아, 사실 근데 그 더운 데서 또 뜨뜻한 물을 먹기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그걸 꾸준히 하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근데 또 제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상담 전화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팔이나 뭐 손이 좀 저리고 해서 이 검사를 받아보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 습의 문제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습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프면 먼저 목부터 예, 조금 더 이제 심하면 이제 흉추까지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네.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고 신경이 눌린 것도 아프지 않을 때는 이제 습만이 아니라 풍도 있고 한해 증상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예, 요즘 날씨가 더울 때 선풍기 쪽으로 어깨 쪽을 좀 놓고 자면 그쪽이 자다 보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선풍기 바람을 살짝 피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을 맞아도 예, 또 차가운 기를 받아도 예, 그 다음에 습기가 차도 뻣뻣해지고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적으로 습기에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날씨만 흐리면 바로 아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 습기에 조금 약간 둔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습기가 있을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좀 뻣뻣하다. 예, 팔이 좀 뻣뻣하다. 예, 그 다음에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끼리 아침에 밥을 내가 어제 선풍기를 좀 많이 쓰였나? 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예, 바람을 많이 받게 되면 얼굴 자체가 또 붓게 되거든요. 습이 또 차게 되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좀 붓는다. 그 다음에 이게 한 1시간 정도 좀 걷거나 오후가 되면 좀 빠진다. 이런 경우가 바로 습으로 인해서 관절통이 오고요. 습으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이 뻣뻣하고 이제 붓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을 때는 특히 여름에 관절들이 아프고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 의습 증상과 내습을 꼭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박사님, 그리고 또 뭐 다리나 발이 저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또 허리랑 연관이 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특히 이제 디스크라든지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예, 이런 증상들에 의해 가지고 다리 쪽으로 시리고 저리고 이제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 중에요. 한 20% 정도는 허리는 엑스레이상 가면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다음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시술을 받았는데도 허리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습으로 인한 습요통 또는 습열 요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오는 증상들 자체가 날씨가 흐리면 조금 더 허리가 아파요. 비가 오려면 조금 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좀 건조한 곳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관절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내 몸 안에 이제 내습이라든지 의습에 차 있고 이때는 특히 허리 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습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 무겁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도 전체적으로 내 몸에 습기가 있을 때 약간 무겁다는 표현을 하고, 예, 무겁은 것은 우리 인체로 봤을 때 배꼽 이하로 아픈 증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습열 증상이 있고 차가운 한습 증상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굽혔다가 좀 피려고 하는데 좀 뻣뻣하다, 숙이려고 하는데 좀 뻣뻣하다. 예,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괜찮아. 예,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걷다가 보면 허리가 저리고 좀 더 아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습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습열로 인해서 병이 오시는 분들은요, 허리가 아픈데 처음에 좀 걸을 때는 좀 뻑뻑해. 그런데 한 10분, 20분 걸으니까 오히려 몸이 좀 가벼워. 예, 이런 분들이 내 몸 안에 이제 특히 허리, 척추 관절 안에요, 예, 습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손발 저림 이런 것들도 습의 문제로 포함을 시켜서 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풍한습 관절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찬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예, 여성분들이 오게 되면 요즘에야 이제 좌식이 돼서 의자에 앉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또 식당에 가도 방바닥에 앉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꼭 뭡니까? 방석을 어르신들한테는 내주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예, 방석을 내주게 되잖아요. 예, 바닥에서 이제 습기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으면 좀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우리가 탈 때 강변에서 타게 되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찬 바람을 맞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양기가 약하신 분들이 하게 되면 하루만 갔다 오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꼭 첨가하는 게 술을 한 잔씩 첨가를 하게 됩니다. 예, 술은 양기를 돌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습기를 계속해서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평상시에 관절이 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60, 70이 되면서 예, 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면 내 허리라든지 무릎 관절들이 습기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요. 꼭 이 낚시는 좀 풍한습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제 취미 생활을 활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관절이 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좀 오십견이 있다, 무릎에 퇴행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낚시를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또 관절도 관절이지만 꼭 날만 흐리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습요통인데요. 예, 이 습요통에는 한습요통과 이제 습열요통 두 가지로 이제 동의보감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습열요통은 오히려 습이 있는데 소변 색깔이 열이 있으니까 약간 붉으면서 열이 있으니까 갈증이 나죠. 예, 그래서 내가 몸이 좀 무겁고 약간 찌뿌드한데 평상시에 갈증도 있고 소변 색깔도 있다, 이랬을 때는 습열요통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찌뿌드하고 이런데 오히려 소변 색깔은 맑고 갈증도 없고 그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습입니다. 그래서 습열요통이 있을 때는 소변으로 맑게 빼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줘서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자체가 더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약간 차갑고 시원하게 만들어지면 습도 자체가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더 흐리거나, 특히 이 습열요통의 특징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고량진미를 잘 먹고 술을 잘 드시고 자기의 체중보다 이제 과체중인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내습으로 인한 습열요통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날만 흐리면 꼭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이분은 68세 이제 남성분인데요. 한 8년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몸도 건강하게 이제 만드신다고 이제 전원 이제
시골로 가서 이제 집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그쪽에 있고, 예, 또 3일은 이제 본인 근무처 서울에 이제 올라와 있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걷는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예, 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침잠이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꼭 1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의 맥을 봤을 때는 완맥으로 체질도 이제 소음인 체질이었고요. 맥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습기를 받으면 오히려 관절 자체가 더 아파져서 이분이 그렇게 운동을 한 게 한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몸 관절이 더 안 좋아지고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아픈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분이 새벽에 걷는 운동을 제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치료약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아침에는 하시지 마시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실내에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해가 많이 뜨기 전에 이제 걷는 운동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를 보강하고 관절에 그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외습이 생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명문의 화가 떨어져서요. 명문화를 보호하면서 이제 외습을 제거하는 약을 써서 아주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가진 사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마철 관절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장마철 관절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우리 율무 많이 먹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율무하면 이제 다이어트 생각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장마철 관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장 좋은 음식이 율무입니다. 네. 이 율무는 이제 관절에 특히 좋은데요. 내 몸 안에 이제 습기를 제거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날씨가 흐리면 몸이 좀 아프다. 예, 관절이 좀 붓는다. 이런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부 건강하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고요.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 붓기를 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나 이제 체중 유지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때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자면 좀 붓는다. 네. 예, 그 다음에 예, 장마철이 되면 좀 습기가 차면 내 몸이 무겁고 뻣뻣하다. 이랬을 때는 꼭 저녁 때 이 율무를 밥을 한다든지 예, 차로 해서 같이 맞춰주시면요, 예, 자기의 부기를 좀 빼주는데도 장마철에 이제 습기, 관절을 원활하게 보충해 주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제가 율무가 당뇨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율무는 인슐린 분비를 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예, 혈당을 떨어뜨리는 예,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율무 속에 이제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조절을 해주고 혈관에 노폐물이 잘 쌓이지 않게 되겠죠. 또 비타민 B2가 이제 혈액에서 이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이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예, 그렇지만 예, 당연히 오늘 이제 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조한 것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습기는 잘 견디고, 예,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체지방이 너무 없다, 너무 말라 있다, 음식을 먹으면 조금 설사한다, 찬 것만 먹어도 좀 설사한다. 예, 이런 분들은 예, 율무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제 임산부들 중에 이 율무는 자궁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율무는 꼭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율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애 많이 썼습니다. 예, 자주 듣고 있는데. 예.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114에 68kg구나. 나이는 54세고.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예. 저 애 많이 썼습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통화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편하신데 근데 그 저기 뭐야, 예,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 지금 나이가 54세인데. 예, 박사님. 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다치는 데가 많아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관절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주행이 뭐냐면, 얼마 전에 병원을 갔더니만, 제가, 옛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장애인이거든, 내가. 예, 내가. 예,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 박주관 협착증하고, 예, 추간판 무슨 탈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양쪽 다리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지- 한약적으로 좀 이렇게 고치시는 방법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예. 옛날에 한 번에 원음방송 통해서 예. 원장님 함자를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예, 그야말로 통해서 내가 약물, 치료할 때 보면 박사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침 치료할 때 보면 예. 그걸 뭐라 그러지? 봉약침 말씀하시나요? 아니, 보양 말고 뜸 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 침을 넣을 때,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 기억 안 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증 이쪽으로 그러면 예전에 사고 나셨을 때 수술 받으셨습니까? 수술 안 받았습니다. 예.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혈압약하고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장약을 먹고 싶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한의원 통해서 예. 치료받다가, 예. 오르고 옆으로 꼬아놔가지고, 예. 몇번 자빠졌거든. 예. 지금 예. 지금 물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일반 침 말고서는 약물 투입해가지고 하는 침이 뭐죠? 약침입니다. 아, 그거 맞아. 예. 약침을 갖다가 좋다라 해가지고 예, 예.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맞다가 예.
다리가 풀려가지고 예, 한 3번 정도 내가 좀 자빠졌거든. 예, 걷다가. 예, 근데 그 효과 없어서 받지는 않고 있었는데 예, 지금 근데 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키포인트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이 걸으면서 통증이 너무 이 아주 극심한 통증이 와가지고 예. 통증이 다리 뒤쪽으로 옵니까? 전체적으로 오세요? 아니 무릎 예, 위쪽으로 해가지고 예. 발바닥까지. 발바닥까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걸으실 때, 처음에 걸을 때부터 통증이 옵니까? 처음에 좀 걷다가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세요? 일어나가지고 예, 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 걷다 보면은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길바닥에 주저앉고 그러거든. 근데 예, 이게 박사님 뭐냐면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예, 예.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이게 무슨 척추관 협착증하고 무슨 추가판 탈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거기 추간판 탈출이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거든요. 예,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된다다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부분은 처음에 조금 쉬면 통증이 가라앉다가 처음에 조금 괜찮다가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이제 이렇게 심해지게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예, 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잠깐 쉬면은 예. 원상 회복이 되고 예, 예, 조금 무리하면은 예. 또 이게 힘들고.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예, 제가 말씀 박사님 옛날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예. 허리를 좀 다쳤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지금 전체적인 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22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 나셨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는 양쪽 무릎이고, 예, 예. 최근에 한 5년 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좀 많이 다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 자체가 이제 힘을 좀 못 받아도 이제 허리 쪽에 영향이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거기서 이제 힘을 좀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허리 힘쓰는 이제 일을 하시다가 보면 당연히 이제 허리 쪽에 영향이 이제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통증 자체가 아주 이제 극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병원에서 이렇게 진통제 같은 거 처방 받아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부신피질 호르몬 아시죠? 예, 예. 그것까지 먹고 있는데 그게 안 듣습니다. 예. 지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박사님, 네. 지금 병원에서 그러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거의 이제 치료 통증에 이제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좀 잘 되는데, 근데 소화는 좀 됩니다. 예. 예. 대변하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네네네. 예. 지금 통증이 일반적으로 이제 약한 통증이면 모르는데 지금 본인이 너무 통증이 이제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고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쪽에 이제 정밀 검사는 혹시 시술이나 정밀 검사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그쪽에 대한 정밀 검사를 좀 받고 본인이 이제 한의원에 가서 직접 이 경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좀 약하면 그 관절 힘이 좀 생기게 되면 척추관이 좀 덜 주저앉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분 걷던 분이 통증이 있다가 한 10분 걷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통증 자체가 아주 극심하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릎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경우는 이제 허리 검사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차요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일단은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먼저 정밀 검사를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일단, 방송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좀 구체적으로 더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